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께서 그래프의 인계값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 중에 웨이브폼 차트에 임계값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Y축의 임계값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X축 기준으로 임계값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해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구독자분께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 XY 그래프에 임계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두 개의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1차원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루프를 이용하셔가지고 포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과 그 다음에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X 좌표에 대한 1차원별과 Y 좌표에 대한 1차원별을 만들어서 그거를 XY 그래프의 하나의 그래프로 플랫으로 이제 표시하게 하는 신호를 만들었고요. 나머지 하나의 신호는 뭐냐면 X 좌표에 대해서는 고정값을 준 겁니다. 그래서 포루프 안에서 8이라고 하는 값을 10개를 X 값으로 인가를 해준 거죠. 그리고 Y 값은 그 반복 터미널 값을 인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이 라인 이 두 개를 하나의 배열로 묶어서 XY 그래프 하나에 표시해주는 이런 코드를 구현해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게 간단하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이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XY 그래프를 하나 더 추가하신 다음에 이 원래 데이터 루프 반복 터미널 값과 그 다음에 난수 생성 함수 데이터를 각각 X 좌표하고 Y 좌표에 해당하는 걸로 1차원별 두 개를 받아서 XY 그래프에 표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XY 그래프 2의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자, 활성 커서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서를 이용을 해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커서를 이용을 해서 이 임계값을 표시하는 방법을 지금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Y 그래프에는 지금 플랫이 지금 현재는 하나만 있지만 플랫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활성 플랫을 또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활성 플랫이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이 활성 커서를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명시적으로 활성 커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0이라고 하는 값을 주시게 되면은 첫 번째 플랫 제로에 해당하는 커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 프로퍼티 노드의 커서 위치의 모든 원수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커서의 위치 정보를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X축으로 임계값을 6에다 표시하고 싶기 때문에 X좌표는 6이고 그 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는 액티브 리즌에다가 만약에 Y값을 표시하게 되면은 커서가 이 위쪽에 표시가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리즌이 아닌 다른 값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0에서 8 사이의 값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커서가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커서의 위치 정보를 이 프로퍼티 노드의 쓰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써주신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임계값을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자원을 좀 많이 소비하는 거죠. 실제로 이 임계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10개의 부동 소수점형 실수 타입의 데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XY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한 그 1차원별 X의 1차원별, Y의 1차원별 두 개를 만들기 때문에 리소스가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프로퍼티 노드는 자원을 그렇게 많이 먹는 그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 운영하는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뭐 코드 입장에서도 뭐 더 심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겁니다. 이 위에 두 개 같은 경우는 XY 그래프에 표시한 거고요.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웨이브폼 그래프에 동일한 거 기능을 구현해 본 건데요. 자, 이 코드는 뭐냐면, 자, 사인 패턴을 생성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그래프 인디케이터 그 값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프로퍼티 노드의 커서의 커서 위치의 모든 원소를 이용을 해서 쓰기로 속성을 주신 다음에 이쪽에 커서 정보를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인계값이 표시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플롯 시퀀스 구조를 사용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플롯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쪽 그 프로퍼티 노드를 설정하는 코드와 그 다음에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코드 이 두 개가 경합 조건에 빠져가지고 실행 순서가 실행할 때마다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플랫 시퀀스 구조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그래프에 인계값 및 이거 좀 잘못됐네요. 인계값 표시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요. 자, 테스트할 VI 이름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팔레트에서 일단 포르프를 하나 이용하셔가지고요. 자,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자, 10번을 하겠고요.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있고, 자, 숫자형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자, 난수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라벨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곱하기 8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생성의 상수에서 8로 하겠고요. 관련된 값이 나가고 그 다음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고요. 자, 이때 자, 클러스터에서 묶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묶기라고 하는 함수로 묶어줄 텐데요. 자,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x좌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난수 함수에다가 곱하기 8 한 개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을 자, 삽입하신 다음에 숫자형 팔레트에서 배정도 타입으로 변화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XY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가 하나가 생성이 됐고, 자, 또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라벨은 묶기가 되겠고요. 자, 하나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자, X축에 해당하는 값은 고정값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인가를 해주겠고요. 자, Y에는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서 자, 배열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두 개를 자, 하나의 1차원 배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의 원소는 자, XY 그래프에 해당하는 원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생성에 자, 인디케이터를 하시게 되면은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 1차원 배열 데이터고 자, 데이터의 원소는 XY 그래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자, 프론트 패널에 가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실버의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XY 그래프죠. XY 그래프를 선택하겠고요. 자, 그래서 XY 그래프를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여기까지 코드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리고 플랫을 두 개를 표현해 주겠고, 자, 빨간색을 좀 더 도드라지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인 폭을 좀 더 굵게 해 보겠고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이 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자, 오토 스케일을 풀고요. 자, Y축의 맥스 값을 8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인기값이 X축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6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 인기값이 바뀌고, 자, 이렇게 동작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셨던 거고, 자, 이거를, 자, 추가된 배열이 아니고, 그냥 XY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해서 인기값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XY 그래프를, 자, 이 부분도, 생성에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자, 프론트 패널에서 대체의 실버에 그래프에 XY 그래프를 하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표시를 하겠고요. 자, XY 그래프 2라고 하겠고요. XY 그래프 2라고 하겠고, 자, 여기에서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하겠고요. 자, 다음에 프레임 추가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해서 운영을 해볼 텐데요. 자, XY 그래프 2에 대해서, 자, 프론트 패널에서 프로퍼티에서, 자, 커서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서 색깔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하겠고요. 자, XY 그래프 2에서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여기 보면은 활성 커서가 있겠고, 활성 커서 정보는 0으로 해주겠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는 커서의, 자, 커서 위치의 모든 원소라고 해서 이 커서 위치 정보를, 자, 컨트롤을 이용해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커서 위치를 입력받을 수 있는 컨트롤을 배치하시고요. 자,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하겠고, 커서 위치 정보를 이 위에 그래프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6이고, y는 -1이라고 인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라인 폭은 동일하게 이렇게 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해서도 프로퍼티 노드의 이제 커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커서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해서 인계값을, X축에 해당하는 인계값을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XY 그래프가 아니고 일반 웨이브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자, 신호 처리해서, 신호 생성해서, 자, 사인 패턴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사인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하나의 웨이브폼, 자, 생성에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자, 프론트 패널에서 이 관련된 인디케이터 값을 대체의 실버에, 자, 그래프의 웨이브폼 그래프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사이즈를 유사하게 맞춰 주시겠고요. 자, 라벨은 웨이브폼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캡션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캡션은 끄고, 자,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합 조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자, 웨이브폼 그래프에 데이터를 표시했다고 하면은, 자, 프로그래밍의 구조에서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하신 다음에, 자, 다음에 프레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입력 부분 이렇게 만들겠고요. 자, 이 뒷단에서는 이 웨이브폼 그래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커서 위치의 모든 원소를 이용해서 자, 이거를 시계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입력 부분에서 컨트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값은 이 앞에 시퀀스에서 설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먼저 이 앞쪽 코드가 수행이 된 다음에 뒤에 코드가 수행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커서 위치 정보를 관련된 그래프의 오른쪽에 배치하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자, X축의 좌표를 자, 이거는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60이라고 해볼까요? 60이라고 하고 Y값 같은 경우는 표현되지 않는 범위로 하기 위해서 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Y값 같은 경우가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얘는 뭐 마이너스 2로 해볼까요? 방금 전에 에러가 떴는데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임계값 표시에 자, 객체 참조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프로퍼티에서 지금 커서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서가 없는데 여기서 커서 위치를 지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를 하신 다음에 자, 커서 색깔은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단일 플롯에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하고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커서 모양이 표시가 되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 속성을 단일 플롯이 아니고 자유롭게 끌기로 하겠고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하시게 되면은 이 액티브 리전이 아닌 다른 구간에서만 표현이 되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Y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웨이브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이 임계값을 X축에 해당하는 임계값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웨이브폼 차트에는 관련된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웨이브폼 차트에는 이 커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커서 컨트롤을 통해서 X축에 해당하는 임계값을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임계값을 X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해서 커서와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신다고 하면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